오늘은 부동산 경매를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보증금을 좀 날릴 수 있는 그런 실제 사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좀 잘 못했다던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가치 파악, 이 금액 판단, 입찰해가지고 낙찰받고 결국에는 투자를 진행을 했을 때 거둘 수 있는 어떤 수익률에 대한 계산, 뭐 여러 가지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물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낙찰자 분께서 결국에는 미납을 하셨던 물건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3차 진행됐고 결국에는 또 유찰이 돼가지고 이번에 이제 4회차가 진행이 되는 물건이죠. 자, 감정가 대비했을 때는 지금 50% 가까이나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금액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는 입찰을 할 타이밍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1억 원을 날렸던 안타까운 사례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부동산 경매라는 이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1년에 이제 몇 번씩이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물건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판단을 하고 입찰 가격을 얼마를 하고 내가 입찰하려는 물건에 대한 권리적인 하자 아니면 물건 자체에 대한 하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했을 때 이 수익률에 대한 정확한 판단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사실은 좀 잘 실행을 해야 이런 사례와 같이 우리가 실수를 최대한 안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같이 살펴보는 거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화성에서 지금 거주한 지가 이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남양읍이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인데 오늘의 경매 물건지 뭐 앞이나 근처나 뒷골목이나 옆골목이나 그냥 뭐 수백 번 이상 왔다 갔다 했던 어떤 그런 이제 동네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남양읍 택지가 개발이 되고 하나 둘씩 이런 상가주택들 그리고 상가 건물들 그 안에서 형성이 되어 왔던 뭐 상권의 변화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여기 살고 있는 이제 주민 중에 한 명으로서 이제 많이 느껴왔었죠. 근데 이 건물이 처음에 딱 생겼을 때 외관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왜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택지 조성된 데를 보면은 필지 하나당 한 70평, 75평 조금 커야 이제 뭐 8, 90평 요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는 토지 면적이 100평이 좀 넘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이제 외부에서 딱 봤을 때도 조금 웅장해 보이는 맛이 있는 거고 이쪽 편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오르막길로 살짝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 건물의 옆이나 뒤에서 이 건물을 봤을 때는 건물의 전체적인 이 높이 있죠. 높이도 조금 높아 보이고 아무튼 건물의 이 빵 자체가 상당히 커 보여가지고 일반적으로 70 몇 평짜리 토지에 올린 어떤 그런 상가주택이랑은 느낌이 좀 많이 달랐었죠. 그리고 여기 1층에 이제 상가에는 그 자전거 관련된 그 이렇게 수리도 하고 판매도 하고 카페도 하고 그런 업종이 들어와 있어서 나름대로 좀 분위기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건물이 조금 이제 웅장해 보이기도 하고 이 빵이 좀 이렇게 이제 커 보였기 때문에 남양읍 택지에 있는 다른 상가 주택이랑은 조금 이제 다르게 보였었죠. 여기 경매 정보지에 나와 있는 뭐 외부 사진, 내부 사진 이런 거는 특이사항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물건은 뭐냐면은 건축물 대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남양읍 택지에서 한 필지 이렇게 상가주택 하나의 건물에 허용을 하고 있는 그 가구의 총 개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층에 2가구, 3층에 2가구, 그리고 쭉 이제 내려보면 여기 4층에 한 가구 해가지고 총 5개의 가구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다라고 이제 건축물 대장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제 현황을 보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방 쪼개기가 좀 많이 되어 있는 물건이죠. 원래는 2, 3층 각 층별로 2가구씩 해가지고 4개 들어가 있고 맨 꼭대기에 한 가구에서 총 5가구 이것만 허용이 되는 건데 현황은 2층이랑 3층에 각각 5개씩 방이 들어가 있고 4층에도 원래는 한 가구였는데 2가구로 지금 이용 중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매 물건을 접근을 할 때는 결과적으로는 건축물 대장상에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 위반 건축물 딱지가 붙어 있냐 그러면 이제 시에서도 이걸 인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원상복구 명령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거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이행 강제금까지 부과가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겠죠. 그럼 입찰 가격을 내가 얼마를 적어내야 되냐 이런 거를 계산할 때 결국에는 그 불법적인 요소들 방 쪼개기 그리고 원상복구 이행 강제금의 금액 위반한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남양읍 택지 있죠. 여기에서의 이제 일반적인 이런 상가주택들의 지금 현재 시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낙찰가를 봤을 때는 경매로 이 가격 평당 가격을 주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아이러니한 가격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안에 다 방 쪼개기가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털어내든지 이행 강제금을 내든지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어떤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낙찰자 입장에서. 그러면 그것도 또 이제 가격에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이제 우리 남양읍 여기에서의 어떤 평균적인 월세, 전세, 이런 시세 이런 거를 대입을 해가지고 이 건물 전체적인 수익률 계산 이런 거를 좀 면밀하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물건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다 계산을 이제 잘 하셨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13억 3,600이면 이곳 평당가 먼저 한번 볼까요? 거의 평당 1,300만 원에 지금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남양읍 택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떤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나 주택시장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상가주택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한 10년 조금 안 된 것들이 1,400에서 한 1,500 정도 요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 조금 이제 지은 지 정말 1, 2년 안 됐다, 2, 3년 안 됐다, 그리고 위치가 상당히 좋다, 이런 애들이 평당 한 1,600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바로바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닙니다. 지금 금리도 높고 부동산 시장이 어쨌거나 조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의 어떤 연식이나 구성이나 컨디션이나 그리고 그 필지가 앉아있는 토지의 위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남양읍 택지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1,300에서 한 1,600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1,600만 원 요런 가격들은 당연히 지금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 이런 게 조금 이제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바로 거래되는 가격은 아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이제 낙찰자분 13억 3,600이면은 평당 가격이 지금 1,300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도 여러 사람 해야 되죠. 불법으로 방 쪼개기 된 거 원상복구 하든지 이행강제금 내든지, 그리고 면적이 크기 때문에 부과되는 금액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기간도 있기 때문에 역시나 부담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낙찰자 입장에서 이제 돈이 들어갈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경매로 평당 지금 1,300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일반적인 10년 안쪽에 이런 상가주택들 평당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00만 원 한 중반 조금 안 되거나 1,000만 원 중반 정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비용들을 낙찰가에 녹여가지고 다 이제 처리했다라고 봤을 때는 이 상가주택을 경매로 취득을 하는 거나 일반 매매 시장에서 정상적인 물건 거래해서 매입하는 거나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근데 이제 막말로 지금 보증금 1억을 날렸는데 똑같았으면은 그나마 날리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들, 시간들, 스트레스, 비용 들어가는 거 이런 거를 다 종합을 해보고 수익률 산정해보고 하니까 결국에는 보증금 1억을 그냥 날리는 게 나은 거지, 이 13억 3,600만 원이라는 낙찰가를 그대로 인정을 해서 대출 받아서 잔금까지 치르고 소유권을 가져온다? 그러면은 그 가져온 다음에 명도해야죠. 불법적인 거 해결해야죠. 원복 공사해야 된다고 하면은 공사비 들어가죠. 결국에는 일반 매매로 이 돈을 주고 그냥 맘 편하게 부동산에서 그냥 사오는 것보다 더 고생길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뭐 한마디로 이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이제 부동산 투자자 그리고 부동산 경매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우리가 정말 이런 경매 물건을 접근을 할 때 정확한 그 물건에 대한 가치 판단,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렇게 이제 단순히 미납을 해가지고 이제 보증금을 날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화면에는 이제 20%인데 이게 재매각 사건이니까 이제 20%인 거고 원래는 10%죠. 그래서 2회차에 10억 한 6천 정도 되는 거면은 한 1억 600만 원을 날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억 600만 원, 이 돈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서 차곡차곡 모아왔든 투자를 통해서 불려왔든 투잡, 쓰리잡을 해가면서 돈을 만들어서 왔든 이 1억 600만 원이라는 이 돈에는 단순히 이제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그 분의 몇 년 동안의 어떤 고생,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못 입고,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절제하고, 노력하고, 고통스럽게 이제 재테크 해오면서 모아왔던 1억 600만 원이라는 그 돈입니다. 근데 이거를 권리 분석이든 물건에 대한 하자 분석이든 시세 파악이든 결론적으로 그 물건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가치 판단을 잘 못해서 이런 식으로 돈을 날리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아왔던 그 몇 해의 세월을 송두리째 이제 뺏기는 거예요. 진짜 우리같이 부동산 투자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노력하고 공부하고 맨날 이런 뭐 강의 듣고 유튜브 보고 임장 다니고 이런 노력들을 해오면서 만들어온 어떤 그런 투자금들인데 이렇게 미납되고 뭐하고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미납하고 보증금 뭐 1억, 2억, 3억, 몇천만 원 이렇게 보증금 자체를 날리고, 아니면 보증금은 날리지 않더라도 뭐 경매로 받았는데 시세대로 사는 거랑 뭐 별 차이 없이 진짜 여기 목까지 채워가지고 낙찰받고, 결국에는 이제 그 룸이 적으니까 수익도 안 나면서 엑시트도 잘 안 되고, 이런 투자를 하면 진짜 안 됩니다. 뭐 물론 당연히 이제 하고 싶어서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철저하게 공부도 하고 임장도 하고 조사해서 물건 하나하나 내 돈이 들어가는 투자, 똑같이 말하면은 내 인생이 녹아 들어가는 투자, 그런 거를 하나하나 할 때 정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매번 신중만 하고 조심만 하고 해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지 않고 나아가지도 않고 뭐 이러면은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의미가 조금 많이 없는 거긴 하죠. 결국에는 실제적인 투자를 안 하시는 거니까. 실제로 이제 저랑 친한 지인 중에 한 분인데, 이분도 이제 몇 년 전에 남양에 있는 택지 물건 낙찰받아가지고 불법 방조객이 돼 있는 거 다 털어내고 원복해가지고 물건을 정상화를 시킨 다음에 상가주택을 이제 통으로 매도까지 잘 성공해가지고 큰 걸로 몇 장 정도 되는 수익을 보면서 엑시트를 했던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도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하죠. 이 지역에 대한 상가주택의 시세, 거래가 되는 분위기, 실제 거래까지 될 수 있는 평당가, 왜냐면 매수인 입장에서도 메리트가 있어야 매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불법으로 방조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 딱지가 붙었을 때 대출금이 얼마나 나올지,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있을지, 이런 대출적인 부분, 그리고 원상복구를 했을 때 그 원복에 들어가는 공사 비용들,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기간, 그럼 그동안에 또 이제 레버리지를 쓰니까 당연히 이자를 또 납부를 해야 되니까 금융비용까지 계산을 하고, 보증금을 또 못 돌려받는 그 임차인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을 달래면서 어떻게 해가면서 이제 명도까지 하고, 그럼 이사 비용으로 명도비 또 써야 되고, 그리고 이 동네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원룸이나 투룸을 전세 내지는 월세로 세팅할 수 있는 그 금액, 그거에 기반해서 수익률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1년에 이런 과정들을 해결을 쭉 이렇게 해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요 물건을 매력적으로 보는 매수인을 만나서 엑시트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매도해가지고. 근데 이 첫 구슬부터 잘못 끼고 들어간다? 그 잘못 꿰인 구슬이 뭡니까? 이런 입찰의 가격이죠. 고가 낙찰 들어가 버리니까 이 여러 개의 구슬들을 하나로 딱 꿰가지고 이쁘게 이제 목걸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물건들을 보다 보면은 진짜 이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포커싱을 할 거는 뭐냐면, 재매각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그 모든 요소들을 고려를 해본 다음에 입찰에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요거를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이 물건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초 감정가 15억에서 지금 7억 4천까지 떨어졌으면은 50% 떨어진 겁니다. 자, 이 정도 지금 유찰이 돼가지고 떨어졌으면은 이번에는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대신 뭐를 조심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위반 건축물 해결하는 거, 원상복구를 하시든 이행 강제금을 내면서 쓰시든 그거는 투자자분의 선택이기는 하겠지만 어쨌거나 그거에 수반되는 고통, 스트레스, 비용 이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수익률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이 화성시 남양읍 택지, 여기에서 실제로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이 방들의 가격, 이거 잘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지금 최저가 기준 했을 때 요거 평당 가격 한번 알아볼게요. 7억 4천 100만원. 자, 요거 대지평수 1000이 아니죠. 104평. 자, 그러면은 평당가가 지금 700만원입니다. 700만원. 지금 현재 평당가면은 이거 거짓말 조금 더 보태면은 거의 요 택지지구에서 나오는 그 필지 구획된 그 필지 가격 있죠. 그 가격에서 조금만 더 주면은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물론 이제 최저가대로 낙찰이 되진 않겠지만 이 지역에 비어있는 필지의 토지값을 생각을 해보고 이 최저가 건물이 다 이렇게 지어져 있는, 불법 방조객이 된 거 다 털어내고 공사비 쓰고 뭐하고 해도 현재 일반적으로 비어져 있는 택지의 요 필지 위에 새롭게 내가 이제 상가주택을 신축을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 이 가격으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건축비 요즘에 또 상당히 올랐죠. 기성고 대출 예전처럼 시원시원하게 안 나오죠. 대출 금리 또 많이 올랐죠. 그래서 현재 그런 상황들, 비용 들어가는 걸로 봤을 때는 지금 4회차에 7억 4,100만원이 최저가라고 하면은 평당 700만원 이제 꼴인 건데, 여기에 이런 건물이 얹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이번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에요. 대신 이제 입찰 가격을 얼마를 적을 거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고민인데, 여러분들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건물을 낙찰을 안 받으면 뭐 내 명이 끊긴다, 내가 이거 꼭 가져야 된다, 이거 못 가지면 죽겠다, 이러시는 분 아니면은 절대 무리해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부동산 경매 물건들을 많이 이제 볼 거지만, 진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같은 투자자, 같은 부동산 공부, 임장, 경매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많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